안녕하세요. 김동섭입니다. 4월 3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. 다우는 0.56%, 나스닥 0.87% 상승을 했습니다. 근데 미국 시장은 장중에 상당히 흔들림이 많았어요. 다우 같은 경우에는 0.8% 빠졌다가 올라왔고요. 또 나스닥도 지금 보시면은 마이너스 1.5%까지 빠졌다가 플러스가 됐어요. 그리고 플러스가 어디까지 갔었냐면 1.5%입니다. 근데 이게 지금 문제가 생긴 게 뭐냐면, 뭐 시장에서는 상호관세가 그러니까 진행이 되면, 시작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될 거다라는 기대감이 시장을 반영해서 장초반 하락세를 이겨내면서 플러스로 됐어요. 근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, 상호관세를 발표는 언제 했냐면 장 마감 후에 그 로즈가든인가요? 거기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 발표를 해요. 이 발표를 하면서 문제가 된 게 뭐냐면, 시간에서 지금 나스닥이 4.2% 빠집니다. 그러니까 어제 저점이 현재 고점 대비로 한 2.3% 되거든요. 그걸 깨트리고 내려간 거예요. 뭐 본장 가서 봐야 되겠지만 4%대 하락합니다. 근데 이게 지금 상호관세 내용을 보면 거의 뭐 전쟁 수준의 상호관세를 하고 지금 시장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. 그래서 우리나라가 25%, EU가 20%입니다. 중국이 34%, 베트남이 46%, 대만이 32%, 일본이 24%, 태국이 36%, 캄보디아 49%막 이런데,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 와서 물건 팔지 마 이거죠. 물건 팔지 말라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? 공장 지으라는 거거든요. 미국 내 와서 공장 져서 팔어 이겁니다. 그러면 세계의 경제를 다 미국 내에 다 가져가겠다 뭐 이런 얘기밖에 안 되죠. 그렇죠?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얘기를 했냐면, 미국 납세자가 50년 동안 외국한테 갈취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. 이건 진짜 거의 뭐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. 왜 이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, 미국의 무역 적자가 상당히 오래됐어요. 근데 그 무역 적자가 왜 됐겠습니까? 자기네 제품이 먹히지가 않으니까 무역 적자가 생기겠죠. 기술력 차이가 있는 거예요. 물론 뭐 미국이 기술력이 다 좋죠. 하지만 부분별로 기술력에서 딸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적자가 생긴 거를 오히려 역으로 관세를 때렸다? 그러면 미국 제품은 나가서 아예 팔리지 말아야 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. 그러니까 미국을, 사실은 전 세계는 미국을 버려야 되는 걸지도 몰라요. 이건 이제 아주 개인적 생각입니다. 미국을 버릴 수는 없죠, 정확하게는. 왜냐하면 세계 넘버원 경제국가의, 그쵸? 군사국가인데 못 버리긴 하는데 점점 손절을 해나가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. 왜냐면 미국한테 3억 인구밖에 안 되고 전 세계 80억, 70억 인구 되는데 거기 가서 장사해야지 뭐 방법이 있습니까? 그 트럼프는 그 생각을 안 하는 거거든요. 일단 뭐 미국에서만 장사가 잘 되면 모든 게 될 거다라는 해석을 하는데, 미국 안 들어가 버리면 어떻게 할 겁니까? 다른 나라끼리 관세 무역 장벽을 미국을 대상으로 만약에 세워버리면 이게 3차 대전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는 거예요. 저는 무력적으로 3차 대전이 진행되지 않았지만 이 경제적으로 3차 대전이 시작된 거다 이런 해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, 어마어마합니다 진짜. 미국 산업단체들은 이런 표현을 해요. 미국 제조업 살리려다가 경제 망가질 수 있다. 그래서 관세 직후에 우려가 엄청나게 쏟아졌다고 합니다. 일부 어떤 투자가들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. 회사가 자금 조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. 겪을 수 있죠. 왜냐하면 만약에 미국에 생산한 생산품이 판매가 안 돼요. 소비가 덜 돼요. 다른 나라에서 불매온다 해서. 아니면 원자재 가격이 높아서 뭐 없어도 되는 상황이야. 이런 상황에 대해서 소비가 안 이루어지면 기업의 실적이 떨어지기 때문에 자금을 투자를 못 받아요. 실적이 떨어지는데 누가 투자를 합니까? 배당이 떨어질 텐데요. 미국 기업들은 다 배당 아니면 배당으로 하기 때문에 생산을 해서 소비를 시켜서 판매를 해서 이익을 가지고 배당을 줘야 되는데, 판매가 안 되면 생산이 안 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? 그럼 당연히 자금 조달도 어려울 수 있는 건 사실이죠. 거기다 지금 시장에서는 이번 관세로 해서 인플레이션 경보가 나오고 있습니다. 인플레이션.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. 우리나라도 오늘 아침부터 그 한덕수 총리가 회의를 한다고 하죠. 왜냐면 우리나라가 한미 FTA가 있었는데 25%면은 일본보다 높은 거예요. 일본보다 높은 거. EU보다도 높은 거죠. 그렇죠? 우리나라가 무슨 그렇게
미국 상대로 해서 큰 어떤 뭐 무역적 흑자가 나는 나라도 아니에요. 그렇지도 않습니다. 막 나긴 나죠. 나지만 그래도 손해를 그렇게 많이 끼치는 그런 나라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습게 봤는 이제 우리나라를 이렇게 했습니다. 저는 우리나라가 서서히 수출만큼은 약간씩 다변화를 좀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. 오늘은 해외 민선물 4% 빠져갖고 시장이 별로 좋을 게 없습니다. 이런 날은 사실은 그냥 구경 안 하는 겁니다. 그냥 결과만 봐야 되죠. 또 우리나라는 내일 탄핵 그 결정 나오죠. 그렇죠? 뭐 각하가 되든 기가 되든 인용이 되든 답이 이제 내일 결정 나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이제 제거가 된다고 봅니다. 하지만 이 무역 분쟁이 또 다른 불확실성에 불씨가 되고 있는 것만큼은 사실이다 이런 해석을 해야 되겠죠. 그래서 오늘 국내장 상당히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. 또 오늘 윗끌레 만기입니다. 윗끌레 만기는 또 별도의 움직임이 있긴 하는데 이게 완전히 방향을 바꿔서 별도로 가지는 못합니다. 오히려 더 커질 수 있는 그런 불안감이 형성될 수 있는데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. 아까 다와 나스닥 차트상으로는 너무 좋은데요. 그렇죠? 현재 종가 끝나상으로 보면 다시 새롭게 살려내는 그런 흐름의 차트잖아요. 바닥 보이고 근데 이거 지금 깨트려버리는 상황이다. 이 정도까지 내려온 거거든요. 지금 16,823 지금 해외 지수가 얼마입니까? 16,000 18,000이네요. 이거는요. 나스닥 선물은 다르네요. 그렇죠? 그 저점 18,900이네요. 나스닥 선물 미지 선물하고는 다르네요. 그렇죠? 그래서 어쨌든 이 차트를 한번 좀 보면 그 저점까지 다 깨버렸죠. 근데 기술적으로는 더 쉽지 않은데 어떻게 될지는 뭐 본장 가봐야 알죠. 본장에서 다시 트럼프에 대한 부분, 트럼프의 발표를 재해석하는지.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그것을 다 흙탕물 만든다는 말이 있었는데 우리 속담에 트럼프 같은 대통령이 미꾸라지처럼 돼버렸네요. 와, 이거 참 세상에 난립니다. 그죠? 난립니다. 그 다음에 한국은행에서 외환보유고 발표가 있었어요.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4,100억 불 정도 밑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. 근데 2달 연속으로 떨어졌다고 하네요. 이거 우리나라가 4,100% 빠진 것은 통화정책에서 시장 방어를 좀 했죠. 그 돈이 꽤 컸습니다. 왜냐하면 우리나라가 1,100원부터 시작했잖아요. 계속 4,100불, 4,200불, 200억 불, 300억 불 유지하면서도 그걸 방어를 했다는데 만약에 그걸 안 방어했으면 자 5천억 불 넘게 갖고 있지 않았을까요? 5, 6천억 불. 어차피 환율이 올랐잖아요. 결론적으로는. 그러니까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잖아요. 환율이 올라갈 수도 있기, 자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게 현명하다라는 얘기를 제가 한번 여러 번 했을 거예요. 오히려 외환보유가 소비를 했어. 근데 지금 외환보유가 똑같은 그 상황이 됐잖아요. 1,100원부터 올라왔고 외환보유 줄어들고 환율은 방어가 안 됐고, 그렇죠?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. 그냥 내비둬야 됩니다. 내비둬야 돼. 언젠가는 환율로 다시 쭉 빠질 거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냥 내비두는 게 정석일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원달러는 미국이 그 관세를 했잖아요. 관세를 해서 우리나라가 어저께 본장에서 1,466원인데 해외에서는 그냥 1,467원입니다. 1,467원. 전주 한때 1,460원까지 밀렸었어요. 그러니까 상호관세 발표되면서 다시 올라온 것 같습니다. 상호관세 발표되면서 다시 올라오는 그런 상황이었다.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어저께 외국인들 매도가 상당히 많았습니다. 7천. 요 근래 거의 4거래일 만에 2억 1천, 2조 1천억, 그 다음에 3조 2천억을 순식간에 버렸어요. 선물도 그렇고. 그럼 얼마 전에 들어왔던 금액이 거의 다 싹 다 나온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. 싹 다 나온 거. 근데 매매가 완전 실패가 났죠. 외국인도. 왜냐하면 여기서 매수했던 코스피를 보시면 매수했던 자리 여기거든요. 그걸 깨트려서 내려왔어요. 오늘 개파락 더 생길 것 같습니다. 그럼 개파락 3개는 좀 다 보기 힘든 거거든요. 와, 진짜 웃음이 나옵니다. 웃음이 나와. 기술적으로 진짜 황당한 상황이 나올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오늘 해외 미니 선물로 보면은 개파락 하나 더 나올 거고요. 윗끌림 관계나 내일 우리 정치적 불확실성을 해소한다면 조금 방어할 수도 있다. 뭐 이런 해석도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개파락이 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. 이럴 때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. 그냥 아무것도 볼 필요 없습니다. 어차피 우리가 뭐 시장을 떠날 거 아니지 않습니까? 그냥 구경하다가 상황을 보고 다시 접근하는 것이 맞다. 근데 이제 공매도 영향도 굉장히 크죠. 공매도 영향도 굉장히 큽니다. 공매도 뭐 하루 만에 2조 6천억씩 매도하는 상황이 나오고 있어서
이게 이제 공매도를 상당히 멈췄다가 하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. 항상 공매도가 있었으면 이런 문제가 없는데 공매도가 없으면 주가가 많이 갈 거라고 생각해 누군가들의 주장이 결국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렇잖아요. 괜히 공매도 해가서 오히려 지금 공매도가 악재가 된 거죠. 악재가 된 겁니다. 공매도 금지가 풀리면서 악재가 됐다 이렇게 봅니다. 그래서 저는 공매도가 있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었는데 결국은 이게 문제가 왜냐면 공매도가 있으면 쇼커버링도 있거든요. 쇼커버링. 그나마 삼성전자가 좀 실적이 좀 좋을 거라는 얘기가 있습니다. 삼성전자 실적이 좋을 거다라는 얘기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좀 방어를 해주는지 봐야 되겠죠. 일단 2월 4월 관세로 해서 반도체 자동차는 상당히 좀 어려워진 상황이 됐다라는 거. 그러나 뭐 삼성전자 미국에 공장을 설립하고 있고 현대차 공장 설립한다고 하는데 문제는 시간입니다. 시간. 이게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